페이지는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컨트롤러 오브 디오이드 펑션이죠. 자, 디오이드 펑션. 그러면 여기 처음 보게 되면 디오이드 펑션을 컨트롤할 가상성 호르몬은 여러분들이 그냥 있을 때 조금씩 분비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활성화되어야 돼요. 이제 아침부터 몸이 이제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가상성 호르몬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만들어져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특히 이제 목을 따뜻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가상성 호르몬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잘 나타내시고 액티베이션들이 세상에 분명히 되면 더 활발히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브레인이라든지 액티비티가 좋아지는. 그런데 아무나 저 없어도 가상 호르몬은 조금씩 분비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가상 호르몬은 어디에 많이 흘러갑니다. 특히 TSH 뇌하 수치에서 TSH가 분비가 되면 가장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48페이지에 이 컨트롤 오브 디오이드 펑션 밑에 소제목으로 이펙트 오브 디오이드 스티뮬레이터 호르몬이라고 있습니다. TSH입니다. 그래서 공부했던 것처럼 뇌하 수치, 피트리티를 하는 쪽에서 TSH가 공부를 우리가 이장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을 보면 먼 거리죠. 혈액을 타고 들어가는 먼 거리 위하고 가깝습니다. 뇌에서 목까지 그런 거리죠. 이렇게 타고 내려옵니다. TSH는 뇌조 시간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신경생활 많은 변연계, 여러분 면역계가 동계는 작은 사람은 많은 뇌 바깥쪽이어서 감정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성과 이성 이런 걸 컨트롤하는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이 가상 호르몬은 감정에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내가 편안한 상태구나 아니면 내가 화가 난 상태구나에 따라서 우리 TSH가 분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심장박동이 올라가고 물이 붉어지고 가상 호르몬이 이제 많이 분비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TSH가 피오르세에 오게 되면 분비되는 시간 이렇게 분비되는 시간 여기가 눈에있고 그리고 TSH가 어디선가? 배소가지라에서 모세를 향해서 TSH가 진행 그걸 했습니다. 자, 그러면 TSH가 오게 되면 이 시그널을 받아야 됩니다. 받는 거는 당연히 리셋하라고 해요. 여기서 TSH 리셋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로세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TSH가 안 나오면 그냥 배설을 먹는데 내가 지금 가상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배우게 되겠죠. 온도가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고 내가 지금 주변에 온도가 떨어졌다. 내가 지금 체온을 올려야 되겠다. 하든지 내가 지금 화가 난다. 화가 나거나 내가 지금 피부 대표에서 혈관을 확장해서 에너지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상황이 되면 TSH가 분비가 되어서 또 오면 디오이드 밑에 쪽에 있는 멤버인에 TSH 리셉터가 분비를 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 시간은 그런데 TSH 요거는 확대해서 한번 보죠. 지금은 중요한 확대해서 뒤집었어. 여기가 시간은 거고 여기서 TSH가 나오고 TSH에 대한 리셉터는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여러분 일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GPCR이니까 일장에서 여러분 잘 실도 수학했지만 G프로테인을 통해서 일어나죠. G프로테인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어떻게 답합니다. G프로테인 알파 S는 이제 사이클릭 AMP가 만드는 G프로테인 그리고 G프로테인 알파 다이아시클리솔과 아이피스를 만드는 거죠.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시그널을 전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GPCR의 구조를 해야 됩니다. GPCR 구조가
지금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 여기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상 생기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 특이하게 이 히로즈세프의 TSH의 리셉터가 GPCR인데 GPCR 하나의 문제가 만들어져서 크립이 이게 쪼개집니다. GPCR 쪼개져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져서 하나의 문제에서 만들어지는 GPCR에 만들어지는데 멤브란이 바뀌면서 쪼개집니다. 쪼개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쪼개져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쪼개져서 하나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알츠파이드 그리고 SS 그리고 연결이 그러니까 보기에는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클립을 쪼개지고 SSD 알츠파이드 브릿지로 연결이 살아가고 있으시면 따라서 우리는 요 왼쪽을 알파스 유니트라는 중식 두 개를 이렇게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들 다 리셋서 유니트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지하로 많이 오는 원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대부분의 TSH가 들어오게 되고 TSH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쪽에 많이 알파스로 TSH가 이렇게 하게 되어서 결국은 뭐 시그널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간다더라도 우리가 GPC를 공부할 때 인트라셀러 도메인이 시그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인트라셀러 도메인은 어디에 있을까? RPH가 있잖아요. 벡터이죠. 그러니까 알파스 유니트가 TSH를 결합하는 데 많이 간다고 하지만 세포 한쪽으로 시그널을 전달하는 쪽은 벡터 유니트예요. 그래서 여기 결합되는 시그널이 전달되어서 여기가 활성화되게 되면 여기 결합되어 있는 G 프로테인이 활성화되는 차례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클리베이지 다이브리 에셋 브릿지가 중요한 이유는 가끔씩 이 알파스 유니트가 저 이쪽이 다시 또 그 다음 클리베이지 되습니다. 알파스 유니트가 달려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이 바깥으로 나가는 알파스 유니트, 알파스 유니트는 여기 지금 이쪽에 혈액이 있잖아요. 이쪽에 혈액이 있잖아요. 여기 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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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클리브 알파스 유니트가 혈액으로 들어가고 있는 여러분 이제 몇 년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혈액을 돌아서 온몸을 돌아다니는 이 클리브 알파스 TSH의 리셋 알파스 유니트. 자, 그럼 이게 뭐가 무슨 거예요? 이게 보면 TSH 리셋하거든. 뭐 TSH 리셋뿐만 아니라 원래 제품하게 존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면역 기구에 저 항체를 만드는 B세포나 이런 쪽에 올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멤브레인이 박혀 있으니까 또 돌아다니는 방식이 아니니까. 따라서 이게 혈액을 돌아다니면서 항체를 만드는 면역세포 T세포나 B세포로 하게 되면 이거를 왜 하는지 이 면역 시스템 원래 존재하면 안 되는 이 클리브 알파스 유니트가 마주치기 때문에 이거를 적으로 만든다고 여기 항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TSH 알파스 유니트가 항체가 만들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는 이미 자원이 너무 면역이 좋고 면역이 다 좋은 게 아니라 면역이 뽑아야 되고 치료하고요. 면역을 다운시키게 되면 다른 감염이 일어나죠. 기혈에서 이걸 조절하는 게 지금 오토이뮤니티스 자가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단백질에서 공격을 하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뭐 인출 인슐린도 그런 중에 하나고 류마티스 관절 이것도 이제 하나고 인슐린 만드는 세포를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어낸다든지 무릎 관절에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어낸다든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항체가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병에 워낙 잘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병명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49페이지에 49페이지에 Defect of Pure Stimulating Immunoglobulin 제가 이야기했던 이 자가면역이라는 항체 이름이 바로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에어에다가 제목입니다. 이건 사람들한테 많이 문을 일으키니까 Thyroid Stimulating Immunoglobulin 정말로 TSI라는 immunoglobulin 이 immunoglobulin 자 그런데 제목을 보시게 보면 TSH 리셉터 안티바이러스가 티로이드 스티뮬레이팅 임무거든요. 이 이름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오피뮤티에서 일어나는 이름이 둘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외워야 되겠죠. 그레이브스 디지스. 그레이브스 디지스가 이 병명입니다. 처음 이제 발견한 사람이 맞겠지.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티오스가 있고 여기에 여기 TSH가 제가 봤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G-프로테인이 활성화되게 되고 뭐 S 또는 G-알파 여러분 다 이거 다 알지? 요거는 자연의 게이트로 만들어낸 거고 P-RS3라는 아까 치유는 세네쇼픽스를 공부했죠. PTC가 활성화되고 모든 것들에 증상자가 깨고 그리고 증상자가 활성화되어서 다양한 기전 발견을 것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어나는 패스웨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뭘 만들죠? 기호스코에서 치료를 NIS, TPA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 화성품을 만드는 위치를 만들어내는 이렇게 해서 화성품을 만들어 봅니다. 이게 정상적인 패스웨이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T3, T4를 많이 만들어내면 우리 몸의 준비를 해내는데 이게 이제 많이 만들어내면 화성품이 오가되는 경우를 우리는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우리는 하이퍼티로이디즘 49페이지 왼쪽에 첫째 줄을 보시게 되면 제2의 오버 프로덕션 오브 티로이드 호르몬 상태를 우리는 하이퍼티로이디즘, 과다하게 각산성 호르몬, 티로이드 호르몬이 만들어져 있다. 우리 혈액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각산성 기능 부진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30% 이상, 39%의 여성들이 이 정말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도 가지고 있지만 여자들이 여러분들이 남자보다도 온도 변화에 쉽게 민감하죠. 몸이 쉽게 차진다는 거죠. 몸이 쉽게 처음 올라간다는 거죠. 또는 왠지 모르게 짜증난다는 거죠. 왠지 모르게 뭐 기분이 안 좋고 이런 부분들 하이퍼티로이디즘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예방은 쉽게 풀 수 있고 양몸이 쉽게 풀 수가 있으니까. 자, 하이퍼티로이디즘이 되게 되면 이 몸은 그 부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T3가 네거티브하게 그냥 어디 작동되지? 여기 올라와서 여기 올라가서 PGT 그라운드로 올라가서 TSH에 저절시킵니다. TSH가 안 만들어지게 해서 TSH가 안 만들어지게 되면 이 시그널이 연락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작동되는 게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멀한 병이죠. 따라서 많이 만들어지는 TSH가 TSH 합성을 강조했어요. TSH가 이상 작업하지 않도록 하는 게 보통의 교정 방식이에요. 그러면 TSH가 많다면 일종의 TSH는 적게 되게 많으면 적어서 더 이상 작업을 하지
됐습니다. 자,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TSR 티모드 스티뮬레이팅 기능을 알고도 합상선서를 스티뮬레이팅 작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가능한가? 그거에 가능하죠. GTSH의 알파 서비스에 반응하는 거와 똑같이 TSH가 같이 반응합니다. 그럼 얘가 여기 반응을 하면 시그널을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고 체크하는 메시지를 만들어주시고 NIS, PG, PG로 다 같이 만들어주시고 여기에 의해서 T3로 많이 만들어져서 트랙으로 나갑니다. 보통은 트랙에 T3가 많이 만들어지면 내가 수치를 저에서 TS 끊어버리는데 TS 끊어버리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얘를 만들어졌고요. 방치가 조절. 방치는 조절을 받지 않습니다. 정체를 생성하는 B세포에 T세포를 접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토 레귤레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티브 이런 정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혈액형은 T세포와 많이 존재합니다. 이 증상을 하이퍼티로이디즘, 합성성, 기능 불균형의 주요와 원인이 되는 것이고 정보 지진과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사안을 자주 보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TSH가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는가 연구했죠. 제가 한 세 가지를 준비했죠. 혈액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유전자 반응을 올린다. 세포의 분열을 증가시킨다. 세포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이런 거 이거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이게 로마를 기억하는 의미인데 방체가 생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다 풀어져서 병이 생긴다고 보시면 자 49페이지에 두 번째 내려와서 단락에 문장 제목이 Auto Regulation of Thyroid Hormone Synthesis. 그래서 지금 분명히 했던 것처럼 우리 혈액에 T3가 많이 만들어지죠. 많이 만들어지면 이걸 제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요오드 이온이 너무나 많이 혈액에 요오드 이온이 너무나 많이 혈액에 존재를 하게 되면 요오드 이온이 너무 많이 세포로 들어오게 되면 저장 능력을 벗어나게 되면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요오드 이온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는 NIS 또는 팬들 이런 단백질입니다. 이런 것들의 사용을 다운시키고 요오드가 너무 많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운시켜서 티로이드 제품으로 요오드 이온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것도 오토 레귤레이션 방법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TSH가 많아지게 되면 제약 수치가 올라와서 TSH의 생성을 저희한다. 이것도 하나의 오토 레귤레이션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오토 레귤레이션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있다. T3가 혈액이 많아지게 되면 TSH 생성을 저해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TRH 생성을 저해할 수 없겠지. 시장이 올라와서 이것도 저해하고 감소시키고 이것도 감소시키는 동시에 내가 주전자를 했을 때 TSH 생성도 감소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극을 점차 구축해 나갑니다. 혈액에 요오드 이온이 너무나 많으면 티로이드로 요오드 이온을 들여보내는 NIS라든지 팬들이나 요오드 트랜스포트 프로틴의 합성도 발현도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요오드 이온이 적은 많아서 문제되는 건 전혀 없죠. 여러분이 같이 먹을 때 해줄 같은 음료라든지 그런 거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페이지 오른쪽으로 티로이드 호르몬 이모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TSH 다 보냈어.
그래서 T3 만들어서 이제 분비를 하는 거예요. 혈액으로 분비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온몸에 T3T4가 다 이제 분포를 해야 돼요. 이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 머리부터 모든 세포에 작동하는 호르몬이 매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게 혈액에 이렇게 항상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가 이제 그 49도 오른쪽에 보이고 자, 티로이드 호르몬은 크기가 작습니다. 크기가 작고 그리고 얘들은 약간의 그 소수성 얘들 포비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절지를 씁니다. 얘들 절지. 따라서 이런 경우는 혈액에 잘 흘러다니는 혈액에 T3, T4가 잘 흘러다니면 이게 물에 잘 없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포 안으로 잘 보입니다. 하지만 물에 잘 녹지가 않죠. 약간의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얘들은 똑같이 있어야 된다. 아닌 프로틴과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단백질 호르몬이라든지 큰 단백질 다른 호르몬처럼 크기가 너무 작죠. 암선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이오신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서 이게 혈관에서 잘 빠져나갑니다. 혈관에서 잘 빠져나가기도 하고 심장에 들어가서 소변으로 잘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겨우겨우 힘들게 T3 있고 무슨 호르몬을 만들었는데 크기도 너무 작고 따라서 얘들을 잘 로스하는 걸, 숨쉬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또 호수성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혈액에서 잘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바인딩 프로테인의 결합이 필수적으로 큰 크기의 바인딩 프로테인이 결합을 해서 얘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로스, 숨쉬를 저해주기도 하고 또는 바인딩 프로테인의 친수성, 물에 잘 녹는 성질에 따라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인딩 프로테인의 중요하다. 가상적으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49페이지 오른쪽에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49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 티로이드 호르몬 인 블러드에서 세 가지 종류의 단백질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몸 안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이기 때문에 외워야 합니다. 자, 먼저 인트리스로 나와 있는데 티록신 바인딩 글로브 티록신 바인딩 글로브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거는 PDG라고 중요하고 티록신 바인딩 글로브 이게 있고요. 두 번째 단백질은 두 번째 이름은 트랜스케틴이라고 해서 TTR 이름이 나오고요. 자, 세 번째가 유명한 아르미닌 단백질. 요 세 가지 단백질 여러분 지금 몸 안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잡아서 여러분 몸에 분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인딩 프로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에 보는 것처럼 가장 많이 역할을 하는 단백질은 뭐가? TBC. 가장 많이 결합해서 몸을 부식시키는 것은 TBC인데, 자 여기서 2차례는 TBC가 가장 많이 결합하고 있고, 그 다음이 PTR이 가장 적게 결합되어 있는 게 알부민인데, 또 우리 몸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양으로 보게 되면 얘가 가장 많이 존재하고 알부민, 그 다음 PTR이 그 다음 존재하고 있고, TBC가 가장 적게 존재해요. 양으로 보게 돼요. 하지만 TS를 찾고 있는 것은 TBC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필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쪽 어필이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TBC가 다른 단백질에 비해서 TSF포에 대한 어필리티가 가장 강한 TBC다라고 보시면 이게 가장 스페시픽하게 TSF포를 지킵니다. 밑으로 내려올수록 스페시피티가 떨어집니다. 알부민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호르몬에 바인딩 프로테인으로 작동하는 단백질입니다. 따라서 TBC나 TTR이 없으면 알부민이 그 기능을 대체를 하고 많이 만들어서 대체를 하긴 하지만 가장 많은 게 TBC가 주로 무슨 만들어낸다? 주로 간에서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저녁에 친구 만나서 과음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술을 대접하는 것도 다 간에 삭하죠. 이거 만드는 것도 간에 삭하고 술을 만드는 것도 간에 삭하는데 여러분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을 대접하는 게 문제일까요? 이거 만드는 게 문제일까요? 술 대접하는 게 문제예요. 두 가지의 동시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급한 일을 하게 되는데 술은 고기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으로 봐서는 고기죠. 그러니까 이걸 표현을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작동을 스탑하고 그 알코올을 분해하는 쪽으로 알데하이드 만드는 쪽으로 이게 중단되게 되면 합성선에서 PCT4를 만들어내도 이거를 혈액으로 몸에 분포할 수 있는 이 단계들이 안 만들어지니까 일단 합성도로 작동이 일시적으로 멈춘다. 대폭 감소가 된다.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중심 설명 브레인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중심이 처리게 되는 원인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만들어도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도 우리가 사장에서 배우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 성분들도 얘들이 필요한데 얘들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리학 성분들도 다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과음하게 되면 병원에서 우리를 맞습니다. 우리가 크게 수정이 돼야겠지. 내가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소화기능이 완전히 다운됐다. 그러면 여러분 혈액에 브레인에 글루코스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음식을 소화를 못 시키니까 브레인에 글루코스 공급하기 위해서는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되겠지. 그러면 범위가 없다. 내가 너무 술을 마셔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럼 이런 거죠. 이런 주사가 없습니다. TB 주사. 알루미늄 주사 맞습니다. 여러분 주사 맞을 때 한번 넘겨보십시오. 내가 호르몬 주사를 만든지. 보단 여러분들이 이제 보단 글루코스 지키겠지. 글루코스. 아니면 알루미늄 주사. 알루미늄 주사를 만든다는 말을 가지고 미리 상황이에요. 알루미늄 주사를 맞아야만 지금 간 기능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반응으로 작동해서 온몸에 호르몬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주사를 외부에서 투입했습니다. 반응으로 배우고 있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래된 것처럼 이런 다른 프로그램은 첫 번째 긴장 기능이 모습을 두 번째 혈액 내수예요. 술은 혈액 좀 하시죠. 잘 혈액에서 끌어다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니코틴입니다. 니코틴을 도와줍니다. 니코틴을 어디로 타겟에 내가 좀 작동해야 될 거 방해 프로그램이 데려다보는 것까지 도와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방해 프로그램의 기능을 제대로 도와주라고 되겠죠. 자, 이런 PBG에 대한 반응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T3가 있고 우리 몸에 T4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양은 T4가 많이 만들어낸다고 했지. 거기다가 이 PBG가 구조적으로 다양한 프로테인입니다. PBG의 어피니티가 얼마 차이가 납니다. T4가 PBG하고 훨씬 어피니티가 T3 PBG는 어피니티가 약하고요. T4가 PBG하고 어피니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얘들은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얘들은 약하게 형성되어 있지. 따라서 혈액에 있게 되면 T3와 T4의 하프라이프를 우리가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져서 혈액에 T3와 T4가 만들어졌을 때 하프라이프. 자, 그거 그래프 한번 그림 볼까요? 자, 50페이지. 자, 50페이지 한번 봅시다. P가 3.7을 한번 보니까 P가 3.7. P가 3.7을 보이면 두 가지 컬러가 나와 있고 순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빨간색은 T4 하프라이프 6.1 6일 동안 혈액에서 존재를 합니다. 이 힘은 뭐가? 존재를 못해요. TBG가 결합됩니다. TBG가 결합해서 6일 동안 만들어지는 이런 혈액에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그림에 T3 보시게 되면 T3 하프데이는 얼마나? 하루 6분의 1, T4의 6분의 1 T3. 그 차이는 뭐다? TBG랑 TBG 차이가 있어요. TBG 어피니티가 T4가 훨씬 강해서 아주 간단하게 결합되어 있으니까
로스, 방지가 되는 거죠. 로스. 하지만 T3는 약하게 TV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우리 몸에서 사라집니다. 자, 나중에 주소를 바꿔서 이야기해보면 T3T4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T3T4가 우리가 T3T4가 혈액에서 없어진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혈액에서 T3T4가 없어질까요? 가장 간단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소변이 빠져나가는 우리는 배출시켜요. 자, T3T4를 배출시키면 혈액에서 그 부분은 쉽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유리할까요? T4가 훨씬 유리해요. TBG가 간단하게 결합되어 있으니까 잘 배출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없애는 T3T4의 기능은 못하게 없앤다는 거죠. 로드 이온을 제거합니다. 로드 이온을 빼내면 된다는 거죠. 로드 이온을 빼내죠. T4에서 로드 이온을 하나 빼내면 T3는 의미가 없잖아. 적어도 두 개를 생각합니다. 빼내서 T3에서 빼내서 T2 T1으로 바꿔야되면 여기서 설명은 T1이면 이 상태로 이 T1 몰레큐에서 로드 이온을 빼버리면 여기서 기능하지 못하는 걸로 가버립니다. 이런 부분 그걸 통해서 우리는 효율적으로 수성도로는 합과에 조절할 수가 없는데 TBC하고 강하게 되어 있는 T4는 그만큼 6배 정도 더 T3보다는 혈액에서 많이 분비할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우리 몸에서는 더 유리하게 나중에 알겠지만 T3가 더 액티브 폼입니다. 액티브 폼에는 인액티브 폼이죠. T3가 액티브 폼이기 때문에 얘들은 수면을 짧게 가져가야 필요가 있습니다. 액티브한 폼이기 때문에 따라서 T4는 어떤 역할을 한다? 매력이 저장 역할을 한다. 뭐에 대한 T3에 대한 잠깐이나마 저장 역할을 합니다. 얘가 보존력이 6배 이상 많으니까 이 상태로 존재를 하다가 필요할 때 T4가 T3를 변환해서 T3가 작동하고 조금만 없어지면서 우리 몸에도 유전이 체포되는 이런 할 수도 있고 조절이 되고 우리 혈액에 존재합니다. 자, 그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 몸에는 T3 불리한 T3가 불리한 T4랑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몸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여러분 혈액 속에 존재하고 있는 T3 방해 프로테인에 결합되지 않는 T3T4에 매우 일정합니다. 왜? 이 TBG하고 T4와 요 상태로 보이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도포 역할을 하는 것이죠. 도포라는 개념은 완충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혈액에, 지금 혈액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심장이나 또는 손만이나 뭐 비장이나 몸 어디서나 브레인이나 혈액에 T3 존재를 하는 이 T3 존재를 해야 됩니다. T3 양이 지금 적어졌다면 혈액에서 풀어내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몸은 T4, TBG 양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T4, TBG가 존재하고 있는 혈액 존재하고 있는 양과 내일 존재하는 양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침과 점심, 저녁이 T4, TBG는 양은 달라질 수가 있죠. 하지만 뭐는 일정하다? 혈액에 존재하는 프리-T3는 일정하게 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운동합니다. 요게 작동하는 거죠. 요게 작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일정하게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하지만 이 양은 변할 수가 있다. 뭐에 따라서 가상선 세포에서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가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다. 근데 내가 지금 혈상 호르몬이 많이 필요하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방에 들어왔더니 온도가 떨어졌다. 내 체온을 올려야 되겠다. 하게 되면 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혈액 중량 T3도 일시적으로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풀어서 올려야 돼. 이런 조절이 우리 몸에는 잘 안 되고 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조절이 잘 안 된다. T4, TBG에서 T3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능력이 조금은 감소되어 있다. 하게 되면 이런 친구들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내가 지금 손발이 춥다든지 춥게 추위를 느낀다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왜 이렇게 춥지? 또는 여름날인데 움직이면 내가 체온이 올라가서 좀 힘을 줄이겠지. 이게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그렇게 안 만들어지면 이제 주변이 잘 이게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갑상선 기능 강직증, 하이포티로이즘 이게 너무 다운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하이포티로이즘 적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돼. 여러분들이 좀 느낄 때 나는 갑자기 몸이 추워지거나 몸이 뜨거워지거나 뭐 그렇지 않다면 선수로 여러분들 이게 작동한다라고 이 시스템 작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0페이지 넘어가서 메타볼리즘 오브 티로이드 호르몬으로 이야기를 줍니다. 티로이드 호르몬이 이제 변화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T3 코에서 T3 T가 바뀌어야 되고 잘못되게 되면 얘네들을 이렇게 바꿔요. T2 T1이 된다면 없어. 기능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 기능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T3, T2 바꾼다는 액티브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메타볼리즘. 갑상선 호르몬의 메타볼리즘이라고 해요. 액티브 폼으로 바꾸는 것을 메타볼리즘. 액티브 폼에서 완전하게 제거되는 폼으로, 이네틱 폼으로 바꾸는 것도 우리는 메타볼리즘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분 쉬고